논문 쓰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주제를 먼저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목차부터 짜야 할까요? 그도 아니면 서론을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어요. 계획 없이 시작하면 중간에 전체 구조를 갈아엎는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선 논문을 쓰기 전에 꼭 해야 할 목차 설계와 기획서 작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한 주차의 논문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면 나중에 정말 단단한 글이 되거든요. 사회학이나 교육학 논문을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겪는 일이에요. 학생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피드백 방식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고 막연히 서론부터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목차 없이 시작한 글은 중간에 이걸 왜 연구하지? 연구 질문이 뭐였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 쉬워요. 차라리 먼저 첫 번째로 서론 현황과 문제 제기,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 피드백 이론과 학습 참여, 세 번째로는 연구 방법 참여 관찰 설문, 마지막 네 번째로 결과 및 논해, 이렇게 목차를 먼저 짜고 글을 썼다면 구조도 안정됐을 거예요. 공학이나 생명과학 논문은 실험이 중심이지만 논문 구조는 더 엄격하죠. 예를 들어 환경 조건에 따른 세포 성장률 변화를 주제로 한다면 연구 목적은 뚜렷하지만 서론과 결과 사이를 잇는 논리 흐름이 자주 엉켜요. 이럴 땐 제목부터 정하려 말고 서론의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정하고 다음으로 재료 및 방법을, 그리고는 실험 결과를 정리한 후 분석 및 논해 작성, 이렇게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 안에 데이터를 끼워 맞춰야 해요. 간호학, 보건학에서는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같은 정성정량 결합형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을 너무 구체적으로 잡고 시작하면 실제 분석 결과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기획서를 먼저 써보는 게 좋아요. 연구 목적, 예상되는 변수, 주요 선행 연구, 이런 걸 먼저 정리하고 목차를 짜보면 제목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정리돼요. 예술체육 쪽은 서사 중심 글쓰기가 많다 보니 더더욱 목차 설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현대무용 수업에서 즉흥 표현 활동의 효과를 다루는 논문을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서론이나 사례 분석을 써보면 멋은 있지만 구조가 무너져요. 이럴 땐 우선 서론의 배경과 필요성을 작성하고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의 창의성과 즉흥 표현을, 그리고 다음으로 분석 사례를 작성한 후 마지막 결론을 작성해가는 방식으로 목차 설계를 먼저 해두면 훨씬 균형 잡힌 논문이 나와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결국 뭐부터 하면 되는데요? 바로 논문의 뼈대부터 잡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우선 1단계 기획서를 써요. 논문 전체 방향을 한 장으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연구 목적, 배경, 주요 변수, 참고할 선행 연구, 대략의 분석 방법. 이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구조가 눈에 그려져요. 2단계는 목차 설계예요. 목차는 단순히 제목 나열이 아니고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로드맵이에요. 도입, 전개, 결론의 틀로 이론적 배경, 분석, 논의 순으로 흐름을 잡고 연구 질문, 방법, 결과 순으로 작성하는 이 흐름을 중심으로 각 파트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구상해보는 거예요. 목차가 완성되면 제목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처음에 너무 제목에 집착하면 오히려 나중에 바꿔야 할 일이 많거든요. 보상은 분명해요. 이 구조를 따라가면 중간에 다시 쓰는 일 없고 논리적 흐름이 잡히고 작성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글은 구조에서 시작된다.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잘 쓰려 애쓰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그려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처음부터 막막하다고 느꼈던 그 감정, 사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석사 논문은 처음 써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위크위까지 왔으니까 막막함이 조금씩 확신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구조는 이미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위크위의 가장 큰 목표는 딱 하나예요. 논문의 전체 청사진을 그린다. 이 청사진이 생기면 앞으로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 갈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학생들 중엔 위크2에서 구조를 제대로 못 잡아서
6주차의 전체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위크 2에서 기획서와 목차를 탄탄히 만든 분들은 거의 매주 큰 수정 없이 작성했고 심사 통과도 훨씬 수월했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목차를 만든 후 꼭 한번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에게 이 흐름 괜찮을까요? 라고 검토 받아보세요. 수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매주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논문은 의지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조와 루틴으로 완성되는 작업이니까요. 이제 논문의 큰 구조를 잡았으니까 다음 주차에선 정말 중요한 단계인 연구 범위와 질문 설정을 다룰 거예요. 위크 3의 주제는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 놓쳐요예요. 연구 범위, 질문, 변수 설정까지 확실하게 짚고 갈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